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레아는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아직 빛을 보진 못했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 중인 파이팅 넘치며 성공에 대한 야망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싱글맘 사업가입니다. Du tar mig fan, du är värre än min fru, vet du det? Okej, vi kör på 5 miljoner. Då behöver jag att du fortsätter med det här jobbiga jävla drivet som du har visat mig här. 그녀가 싱글맘이 된 사연은 마약 사업에 손을 댄 남편 야닉이 스웨덴 빈민가와 클럽에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들에게 물건을 조달해주는 밀수업자 마르코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마르코는 밀수업자이기도 ha지만 판매 조직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다혈질이자 조직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Håll dig på ditt område du. Lyssna nu. Håll dig på ditt område. Och du, inga kroppar. Det är dåligt för alla. Vill du tjäna pengar eller inte? Det är mitt kontaktnät och det är mina regler som gäller. 그런 마르코와 거래 중 오해로 인해 야닉은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고, 야닉의 죽음으로 레아에게 빚을 진 마르코는 레아의 시동생이자 마약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던 레비와 동업을 하게 됩니다. 형의 죽음으로 업계 거물인 마르코의 인맥이 된 시동생 레비와 레아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Snälla, låt mig och Sammy bara vara. Jag måste få träffa Sammy. Jag vill inte att du träffar honom så länge du håller på med det här. Du vet själv vad jag tycker om det. 레아는 남편의 피 묻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시댁 식구 레비와 인연을 끊고 싱글맘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홀로 서게 한 레아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해 데이터화할 수 있는 타겟 코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르쿠스란 남자에게 투자 계약을 받게 되는데, 마르쿠스에게 채권 대신 이자가 낮은 변환사채를 발행해준 레아는 이후 연락을 피하는 마르쿠스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환사채는 채권인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택권을 사용해 주식으로 바꾸어 판매가 가능해지는데, 주식 전환 판매로 시세 차익과 레아의 회사를 노리고 선택권 발동까지 계약을 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마르쿠스는 계약서가 없어 투자금을 받지 못한 그녀에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Det är exakt det du håller på med. Så är det inte. Men nu har jag ett möte så att jag kan återkomma till dig. Jag kommer köpa ut dig. Bara att du löser in min konvertibel innan den kickar igång nästa Vet du vecka. vad, skicka bara dina bankuppgifter. 그렇게 마르쿠스에게 뒤통수를 맞고 돌아온 레아는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결혼식 축가 행사원으로 온 살림이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일상에 지쳐 기댈 곳이 필요했던 레아는 그와 스쳐가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살림은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지만 그는 레아의 시동생 레비의 조직에서 일하는 해결사였는데요. 마르코가 조달해준 대량의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미성년자들까지 닥치는 대로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며, 레비가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물건을 판매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컴플레인들과 Och det där med att du höjde priset, vad hände? Men det var bara för att typ ifall de skulle pruta eller något. Va? 라이벌 조직인 단위와 지역 다툼이 생길 때마다 선봉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준 살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웨덴으로 이민화 행사 축가원으로, 그리고 조직의 킬러로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며 살아온 살렘은 레아를 알게 된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범죄자란 신분을 숨기고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살렘은 레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Stakar du mig eller? Va? 살림이 시동생 레비의 조직원이란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잠시 알게 된 썸남 정도로 생각한 레아는 차갑게 그를 밀어내지만, 살림이 아들 사미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본 레아는 Du har tur för han tycker inte om alla. Jag är barnexpert.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끌리는 살림으로 인해 마르쿠스의 배신으로 무너진 멘탈을 다잡고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투자자를 찾던 중 스톡홀름의 성공한 테크업계 자산가 토마스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희망을 품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칭을 준비하지만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우습게 생각한 토마스는 참가자들에게 조롱 섞인 비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갑니다. 절박한 마음이 더해져 성질이 폭발한 레아는 토마스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고, Kommer du ihåg när du startade Macking och hade det här samarbetet med Telia? Du förlorade 100 miljoner kronor.
Men om du hade använt target coach så hade du inte behövt förlora de där pengarna. 화풀이는 했지만 희망을 잃은 그녀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아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토마스가 찾아오는데 Jag träffar investeringskommittén så får de gå igenom ditt bolag. Total genomgång. Okej, och sen då? Och sen investerar jag om det känns bra. 그녀의 당돌하지만 당당하고 배짱 있는 모습이 어필이 된 것일까요? 기회를 얻은 레아는 마르쿠스에게 변환 사채를 발행해준 사실을 숨기고 토마스의 회사에서 정식으로 미팅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Ja, det är han. Din tekniker här verkar vara en riktig begåvning. Det finns inte en chans att Thomas Storm sätter sig i samma bolag som Marcus Werner. 하필 레아에게 뒤통수를 친 마르쿠스는 토마스와 업계에서 소문난 견원지간이었는데 투자위원회에서 마르쿠스가 레아의 회사에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투자금을 받지 못할 최악의 상황에 빠진 레아는 Jag är ändå på väg att köpa ut honom, så det är i princip redan klart. 그녀의 거짓말은 먹혀 들어갔을까요? 토마스의 답변을 기다리던 그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고 드디어 토마스와 약속이 잡힌 레아는 그를 만나기 위해 급하게 아들 사미를 돌봐줄 사람을 찾던 중 마땅한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한 레아는 할 수 없이 살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찾아온 살렘의 도움으로 레아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토마스와 미팅을 갖게 되고 성공적으로 원하던 투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레아는 스토커 취급했지만 아들 사미를 돌봐준 살림을 다시 보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Andra också, eller? 한편 레비는 라이벌 조직인 다니가 규칙을 어기고 자신의 마약 판매 구역을 침범해 시비가 붙게 되고 살림을 앞세워 지역 다툼을 하게 되는데 레비의 지시로 살렘은 다니어의 조직원들을 사살하게 되고 복수를 하기 위해 다니는 레비의 조직원들을 한 명씩 숙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구역을 침범한 다니로 인해 동료를 잃은 레비는 전쟁을 준비하지만 레비와 다니어의 조직에 물건을 조달해주는 마르코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스웨덴 암흑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르코는 Alltså vi sitter ner och snackar och sen tar det 5 minuter så gör du bort dig. Jag säger så här. Jag kommer sluta sälja till dig, fattar du? 더 이상 물건을 조달받지 못하게 된 레비의 조직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당장 다른 돈벌이를 찾아봐야 할 레비에게 마르쿠스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레아가 찾아옵니다. Jag behöver låna pengar. Hur mycket behöver du? 1,5 miljoner. 레비는 겉으론 가족이란 순수한 명분으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그에게는 검은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속내는 레아의 사업이 잘되면 투자자란 명분으로 마약 사업을 접고 양지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요. 돈이 급했던 레아는 뒷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검은 돈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좋아하는 레아에게 마음을 얻은 살림은 범죄에서 손을 떼고 그녀와의 새 출발을 계획하게 되고 조직의 리더인 레비와 결별을 준비합니다. 깊이 발을 담근 범죄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는 살렘, 성공을 위해 검은 돈에 손을 댄 레아, 두 사람에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부작 시리즈 이즈머니는 실제 현직에서 대형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변호사로 일했던 옌스 라피두스의 경험담이 바탕이 된 그의 소설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소설의 호평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요번 리부트 시리즈물을 꽤 재미있게 시청했기에 원작을 영상으로 옮긴 영화를 이후 접해보게 되었는데요. 원작만한 리부트작은 없다는 말이 있듯 이전작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기 위해 소설 원작의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화의 주인공 JW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에 다니며 부를 이룬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상류층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과제를 써주는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진 청년입니다.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상류층처럼 보이기 위해 호화로운 클럽에서 화려한 밤을 즐기지만 현재 그의 실상은 생계에 쪼들려 택시 운전을 하며 상류층 코스프레로 허울뿐인 대리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JW는 우연히 조직의 킬러이자 딸을 키우며 은퇴를 준비하던 무라도라는 남자에게 쫓기는 마약 밀수업자 요르기를 구해주게 되고 요르기의 일행들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제안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는 범죄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는데 원작은 결말에 대한 궁금증 섞인 반전으로 흥미 요소에 중점을 둔 케이팝 무비풍이라기보단 배신이 난무하는 비정한 세계관을 표현하며 살아남기 위해 믿음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JW와 요르기, 그리고 요르기를 잡기 위해 JW를 이용하는 무라도, 세 사람의 심리에 치중하며 가볍게 시청하기엔 어둡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느와르물에 가까운 영화였는데요. 새롭게 리부트된 시리즈물 이지머니는 호평을 받은 원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전작의 캐릭터를 오마주한 느낌의 레아와 살렘, 그리고 폼나게 돈 벌어 폼나게 살고 싶어 깽단에 가입한 10대 소년 팀, 세 사람이 우연히 엮이며 전작과 비슷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와 무게감으로 인해 자칫 올드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하드보일드한 르아르물에 전작의 비중이 낮았던 로맨스 파트와 분량이 길지는 않았지만 현장감을 살린 핸드헬드 총격 액션 파트, 랩이 가미된 힙한 감성의 사운드 트랙, 다양한 요소 추가로 불신과 절망, 비정한 세계관을 다룬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로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느와르란 장르에 틈틈이 분위기 전환을 주며 2021년 리부트된 시리즈인 만큼 장르가 주는 무게감은 있으면서도 영한 감성이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